안녕하세요. 원린도 킴입니다. 오늘은 AI 반도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167.13달러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다가 좀 꺾여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0.43% 정도 상승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 매출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측치가 11.15빌리언인데 11.32빌리언에서 많이 늘어났고 EPS 역시도 2.84달러였는데 3.04달러에서 많이 늘어났죠. 이거 다 어드저스트 된 조정된 거죠. 그 다음에 그로스 마진이 있죠. 총 이익률도 예측치가 44.3인데 45.7%로 많이 늘어났고, 자, 그 다음 오퍼레이팅 인감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3.67인데 3.96으로 늘어났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마진도 33.2%인데 35%로서 거의 다가 모든 것들이 다 비트를 하면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가이던스를 한번 본다더라도, 자, 가이던스도 일단 조정된 레버뉴 있죠. 요거 자체가 예측치 자체가 한 11.91빌리언 정도 예측을 했는데 지금 추정치를 본다면은 12.2에서 12.8로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가이던스도 좋은 모양이 있고 EPS 조정된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3.05 정도 예측을 했는데 3.6에서 3.9까지. 그로스 마진 역시도 지금 예측치가 45.7%인데 50.5에서 52.5%로 거의 다가 늘어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PS라든지 매출의 가이던스가 다 늘어났던 그런 요번에 실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분기의 비즈니스 부분별로 봤을 때 클라우드 메모리 분야 있죠. 이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YOY 기준으로 한 213%. 근데 코어 일단 데이터 센터 있죠. 그러니까 핵심 데이터 센터 자체는 한 23%가 YOY 기준으로 조금은 줄어들었다. 요것 때문에 좀 주가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캐시프로 이런 것들은 뭐 YY 기준이나 이제 QOQ 기준으로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저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야기했던 내용 보시게 되면 탁월한 4분기 성과로 인해서 기록적인 회계연도를 마감했다. 저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라든지 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강력한 모멘텀으로 현재까지 가장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로서 2020년도 회계연도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본다면 아무래도 AI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AI 기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통해서. 자, 그래서 메모리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높은 기준을 통과하면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4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죠. 자, 요거 자체가 아무래도 AI의 메모리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전망을 제공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이크론에 대해서 좀 실적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는 AI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컴퓨팅 인프라 시장에 투입된 대부분의 부품의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던 그런 일화들이 있죠. 그로 인해서 D램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 또한 AI 기반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램의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있다. 저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AI 쪽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세마이컨덕터 반도체는 옛날에는 사이클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었고 침체기가 있었고 뭐 성숙기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규모라든지 성장의 전망을 본다면 2025년부터 30년까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AI 반도체 시장은 전례 없는 수요가 증가와 함께 성장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침체기 성장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체킹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2025년도 AI 반도체의 시장 규모는 800억에서 한 4,500억 달러까지도 성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연평균 성장률이 한 13에서 36%인데 보통 한 20%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렇게 되는 성장 자체는 글로벌의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AI 가속기, 자, 이런 것들, 자율주행, 첨단 운송의 인프라 고도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AI라든지 AI 대응이라든지 언어 모델의 상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2020년도 중반까지는 GPU가 AI 반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AI 기능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AI 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NPU 뭐 이런 것들, 나중에 뭐 GPU까지 나오겠죠. 자,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기 때문에 옛날의 시장하고 지금의 시장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AI 애플리케이션에 지금 이제 가속화로 인해서 실리콘의
성장이 촉진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AI PC, 스마트폰, XR, AR, 그다음 로보택시, 휴머노이드까지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종합적으로 AI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미터 있죠. 자, 이런 것들에 지금 고객의 도입이 계속해서 지속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1년차를 본다면 이제 2나노미터가 지금 이제 한 2배 정도 성장했던 것이 2년차가 되면 4배로 일단 성장이 그만큼 급격하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AI 성장이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연평균 성장률 있죠.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AI 반도체 TAM 시장 있죠. 총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거기서도 CAGR 연평균 성장률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GPU, NPU, ASIC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13에서 33, 35, 38까지 그래서 거의 20% 이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엣지라든지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25%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이 나타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클라우드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분야 있죠. 스마트폰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20% 이상은 달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만큼의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처별로 본다면 현재로서는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전체 시장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다음번에서는 자율주행과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분야, 그 다음에 급격한 콘텐츠 서비스의 확장에 따라 여러 가지 해당 비중이 점차 세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2025년도에서 30년대 이르는 동안은 AI 반도체 시장은 데이터 센터에서 아무래도 앰비언트라든지 엣지 AI,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온디바이스 AI로서 패러다임이 조금은 전환이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가속기라든지 템 시장을 본다면 2025년도에 아무래도 CAGR이 20에서 21%까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주요 수요처로는 클라우드라든지 이런데 그 다음 자율주행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경쟁사들을 본다면 엔비디아, AMD, 인텔, 삼성전자, TSMC, 구글,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가 요 중에서 우리가 택해서 일단 들고 있어야 될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될 종목들과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AI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는 주요 수요처 있죠. 자, 그런 데 있어서 총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한 15에서 20%, 자율주행도 22에서 32%, 스마트폰도 17에서 25%, 산업용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도 24에서 35%까지 되고 있죠. 거의다가 뭐 20%가 넘어가는 그런 지금 이제 CAGR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생성형 AI 쪽의 반도체 시장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2025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매년 13에서 한 36%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30년도에는 4,000에서 4,500달러 이상으로 성장이 전망이 된다는 거겠죠. 자, 거기다가 GPU가 여전히 대형 모델을 학습을 하면서 추론에서는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나중엔 NPU, ASIC 이런 것들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성장률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AI 생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전력의 특화형의 칩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기업에는 엔비디아, AMD, 인텔, 삼성전자, 브로드컴, TSMC 이런 것들,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회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결코 일시적인 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서 30년도까지는 구조적인 혁신의 시기로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의 채택, 패러다임의 전환, 가격과 공급망의 정책 변수, 생태계 혁신 이런 것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아무래도 템 시장 자체가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종목들을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요때 있죠. 자, 200월선이 있을 때 한 4월달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그때부터 5만원대 있을 때는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다가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에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9만원대를 뚫고 다시금 갈 수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을 충분히 뚫고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5년도가 일단은 4.5 정도 되고 있죠. 그 다음에 2027년도가 EPS입니다. 7.07 정도 되고 있고, 2028년도 되면 5.86으로 좀 꺾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2027년도까지는 달릴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2026년도 말이라든지 2027년도 초반까지는 달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는 거겠죠. 그럼 앞으로까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많이 있는 것이 삼전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5년 평균을 봤을 때 P 레이쇼를 갖고 일단 구해 보겠습니다. 보통 PBR로 많이 구하고 있죠. 아무래도 장부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PBR로 많이 구하는데, 여기서 일단은 PER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PER 봤을 때는 평균값이 15.34배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평균이. 지금이 15.4배수니까 그 평균에 와 있다는 거죠. 높지도 않고 지금 낮지도 않다. 거의 평균에 와 있다. 그래서 15.34배수, 15.4배수로 일단은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게 하겠고, 그렇다면은 2020년도 걸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2020년도 거는 6207.3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 속에서 본다면 6207.35다 이렇게 되고 있죠. 6207.35. 자, 여기다가 15.4배수 있죠. 아까 보셨듯이. 자, 그걸 곱해주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나올 거다. 95,593원 정도가 P 레이쇼로 봤을 땐 요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마 PBR로 본다면 조금 적게 나오는데, 요 정도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요 가격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는지 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보게 되면 96,000원 정도 되고 있으니까 직전 고점 여기입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 기조까지니까 13%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7년도 거의 EPS는 7,038 정도 되고 있죠. 7,038에다가 15.4배수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되니까 7,038입니다. 그래서 7,038에다가 곱하기 15.3이죠. 15.4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이걸 해주게 되면은 108,000원 정도가 되고 있다가 10만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내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역시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죠.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식들은 눌릴 때마다 일단 사셔서 길게 들고 가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30년대까지는 충분히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주식들이다. 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SK 하이닉스 역시도 2027년도까지는 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44에서 지금 53, 58까지 가다가 27로 일단 줄어들죠. 자, 그렇다면 2027년도 아니면 2026년도까지는 달릴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마찬가지로 매출도 본다 하더라도 매출 역시도 2027년도까지 늘어나다가 121트릴리언까지 가다가 2028년도에 되면 74트릴리언에서 반토막이 나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적어도 2027년도 초반 아니면 2026년도 말까지는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개월이나 1년 정도 앞서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달릴 수 있으니까 주가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의 P 레이쇼가 일단 8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EPS에다가 곱하기 8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EPS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6년도에 EPS가 51,265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1,265원을 갖다가 우리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625원 맞죠? 여기 자체가 51,265원, 51,265원에다가 지금 8배수 정도 해주고 있으니까 그 가격대 한 41만원대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부터 조금 더 상승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다. 저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인데 41만원대 정도 간다면 지금 모습에서 40만원대니까 좀 올라가는 폭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일단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41만원대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고점까지 본다면 적어도 한 17%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2027년도 그러면 조금 더 나오겠죠. 55,274원이니까 아까 좀 8배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배수 곱하기 여기 있는 가격이 있죠. 55,274원, 55,273이니까 요거 자체를 본다면 조금 더 44만 2천원 정도가 되고 있다. 아까보다도 조금만 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는 TSMC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이 대폭 상승됨에 따라서 업계 매출이 급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카운트 포인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거기 애널리스트들인
윌리엄 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본다면은 첨단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서 칩 공급 업체들은 칩 솔루션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첨단 패키징 TSMC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엔비디아 이제 인텔 데이터 센터랑 이제 PC용의 이런 모든 혁신적인 칩 제조를 위해서는 TSMC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젠슨 왕 역시도 엔비디아와 인텔은 모두 TSMC의 성공적인 고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적인 파운드리 기업이 TSMC고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쪽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TSMC의 마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의 CEO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TSMC에 대한 존경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TSMC와 협력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TSMC가 없으면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의 AI의 반도체가 돌아가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다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다음 TSMC의 지금 매출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되면 한 26% 정도 됐던 것이 2016년도 되면은 16%로 좀 줄어들죠. 그래프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이번에는 2027년도는 한 19%까지 올라갔다가, 자, 그 다음부터는 일단 13%로 많이 떨어지고, 2029년도 되면 4%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이 이렇게 꺾이고 있죠. 그렇다면 적어도 2027년도까지는 매출의 성장이 조금씩은 20%는 안 되더라도 두 다리 숫자로서 한 15% 이상은 넘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2027년도와 거의 다 아무래도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아까 보셨던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EPS의 성장률 한번 보시더라도 2025년도 있죠. 요때는 한 31%, 그 다음 2016년도에는 한 14% 정도 되다가 2027년도에는 19% 정도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뭐 13%로서 줄어들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EPS도 202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2019년도는 뭐 한 자리 숫자니까, 자, 이때 되면 주가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긴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EPS는 증가되고 있는데 EPS의 지금 이제 성장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를 마지노로 했을 때는 2020년도까지는 조금 반등이 계속해서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TSMC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P 레이쇼 있죠.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27배수 정도 나타나고 있죠. 근데 섹터 평균을 본다면 25배수니까 저거 자체를 본다면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TSMC 5년치 있죠. 이거는 22배수입니다. 이거보다도 조금은 지금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는데, 자, 그 이유를 본다면 PEG 있죠. 패그 배수. 즉 말해서 P를 갖다가 G로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G로 나눴을 때 5년 동안 이익 성장률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성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거 자체 PB배수, 패그 배수가 낮은 것이 좋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이 1.29배수 정도 나타나고 있다. 근데 섹터 평균이 1.86이니까 조그만 한 30%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이 좋으니까 지금 배수가 조금 높아도 어느 정도 마크는 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섹터 평균에서 한 26배수 정도로 해주게 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한 26배수로 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많은 질문들이 계신데 EPS라든지 밸류에이션에 일단 숫자가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자, 싱킹 알파 쪽이 맞추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후 파이낸스 이런 것들은 TTM 기준이고 좀 잘못된 게 많으니까,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자, 싱킹 알파를 좀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도에 지금 EPS가 11.42입니다. 그럼 11.42에다가 지금 이제 곱하기 해서 지금 이제 26배수 정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296불, 한 300불 가까이가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주가가 돼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런 주가가 나타나고 있는지,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지금 282불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고, 자, 그렇다면 내년에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그거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은 13.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3.97 있죠. 13.97에다가 지금 모습에서 13배수, 26배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363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이 상승이 되겠죠. 363불이니까 더욱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가격대가 363불이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25%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눌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서 들고 가신다면 또 상승의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속에서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차트상에서 본다 하더라도 올라가서 N자 그리고 N자의 끝까지도 갈 수 있는 모양이 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좀 빠질 때마다 좀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종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 링크라고 돼 있죠. 거기서 이제 싱킹 알파 돼 있습니다. 싱킹 알파 돼 있는데 요 프리미엄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계약이 돼 있어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요걸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EPS라든지 밸류에이션 그런 것들 또 숫자를 갖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요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탱큐라든지 탱키의 자리 이런 것들 전부 다가 한글로 나오고 있으니까 다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심리들 이런 것들도 다 읽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하나는 좀 갖고 계시면서 미국 주식 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